레드기저입니다. 제 작가명인데요. 저는 현재 긍정 에너지를 담는 화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작가명을 짓게 된 이유는 우선은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괴짜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공무원 공부를 잠깐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줬던 그 빨간색 잠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암울했던 그 시기에 어느 날 빨간색 잠바를 입고 나갔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빨간색 그 잠바 하나만 입었을 뿐인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았던 기분, 그 느낌을 제 작가명에다가 한번 넣고 싶었고, 그리고 괴짜라는 것은 뭐 제가 평소에 활동을 하거나 무슨 언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굉장히 괴짜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평범하게 보이고 싶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품 활동을 할 때만큼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짜 뭐 괴짜면 진짜 제대로 괴짜가 한번 되어보자,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제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작품명은 Clouds Full of Sunlight, 태양빛을 머금은 구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전반적인 제 작업 방식을 설명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설명했을 때. 뭐냐면 저는 제 자신을 긍정 에너지를 담는 화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긍정 에너지를 담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에 구름이 들어있듯이 구름 자체를 그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그 구름이 머금고 있는 그 태양의 느낌 있죠.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느낀 그 느낌은 사실 보이진 않죠, 눈에. 근데 그거를 전 보이게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한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전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글쓰기를 포함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그리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작품에 담긴 스토리, 그런 것들을 항상 전시할 때 같이 글쓰기랑 해서 하거든요.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어느 날 가고 있었는데 그냥 창문을 한번 쓱 봤는데 그때 그 구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구름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었는데 그 뭉쳐져 있는 그 느낌들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눈길이 갔고, 산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 구름들, 그리고 태양은 사실 안 보였어요. 여기서도 태양을 따로 그리진 않았죠. 태양은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이 구름 뒤에 태양빛이 있다는 것은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느꼈던 그 이미지나 그 느낌들이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색감들을 구름이지만 보통 구름 하면 이런 색깔들을 떠올리진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록달록하게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색깔들을 씀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뭔가 보이진 않지만,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시각해서 보이긴 하죠.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제가 그리려고 하는 거는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를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누군가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게 긍정 에너지였으면 저는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여름에 했던 작업인데요. 타임 브리치라는 작품이고, 시간의 틈새. 작품의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시간의 틈새가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나는 어떤 미래를 가거나 아니면 그 이전의 과거로 가는 것보다 현재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작업실 모습입니다. 저는 이 공간을 그림 작업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 개인 사무실로도 사용합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은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군데군데 저 뒤쪽에도 좀 놓여져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업 작가만으로는 수입 충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해놨고, 도구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크릴 물감을 많이 씁니다. 이거 제소도 있고 아크릴 물감들 알록달록, 그리고 찢어서 붙이는 작업 콜라주도 좀 했어서 목공 본드들도 보입니다. 먹으로도 검정색을 라인 드로잉을 할 때는 좀 먹을 많이 사용합니다. 서해붓도 사용하고, 그리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도구는 즐겨 사용하는 붓은 이 붓입니다. 바로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폭이. 붓이 좀 이렇게 끝이 망가지면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좀 투박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붓이나 아니면 좀 더 큰 붓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오일 파스텔도 있고 연필도 있고, 이 집게들은 제가 저는 이제 종이에다 그린 다음에 액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림을 매달아 둘 때 이 집게들을 좀 이용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 집게를 이용해서 이 눈앞에 보이는 거, 이거는 옷걸이지만 실제 용도는 옷걸이로 사용하진 않고 그림을 매달아 둘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이 포스터 걸어 놓은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제가 전시 중이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그림들을 다 액자로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시를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쭉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전시 전까지. 그리고 벽에는 제거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 100호짜리를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로 제가 디자인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작가 활동할 때 필요한 것들, 컴퓨터 작업해야 될 것들은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긍정 에너지를 담는 화가 레드기저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그려? 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심플한 답변은 재밌어서 그린다 입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재미로 한번 해봤어
그런 의미의 그 재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그림 그리는 걸 재밌어 하는지 알려면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화가가 되기로 마음 먹기 전에 제 모습은 이랬습니다. 저는 괴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그만큼 사회에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자유스럽지가 못했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저를 괴짜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 그게 이제 계속 축적이 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표현에 대한 억눌림이 굉장히 심했고, 제 심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후부터는 그게 아예 달라졌습니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는 것 자체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을. 그 전에 그림을 그릴 땐 그림이란 거는 시간이 있을 때 그리는 것이고, 사회인으로서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앉아있어? 이런 식의 죄책감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화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빨간색을 그릴까? 빨간색을 칠할까? 노란색을 칠할까? 파란색을 칠할까? 이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기존에는 그 반대였다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죠. 그리고 잠이 오면 잠을 자는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의 현재 저한테 그림을 그린다는 건,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시를 하고 할 때는 저도 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작품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왜 그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답을 내렸고,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 의미로서 저는 재밌어서 그린다가 가장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 에너지를 담는 화가 두 번째 질문은 뭔 장르입니다. 저를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소개했을 때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려, 어떤 식의 그림, 어떤 류의 그림, 어떤 장르의 그림,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을 받는데, 그때마다 저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했어요. 그렇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도 제 장르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계속 이런 질문들을 받다 보니까 어찌됐든 답변은 좀 해줘야지 않을까? 나를 소개할 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장르를 따지자고 하면,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자고 하자면 반추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은 추상이고 반은 추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반추상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해는 못할 것 같은데, 제 거 그림은 저는 긍정 에너지를 담는다고 한 것처럼 저는 보이지 않는 거를 그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추상화가 맞거든요. 그런데 또 그림을 보면 일단 저는 무조건 흩뿌리거나 그런 작업만 하진 않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보이는 것 외의 단순히 그 보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각화된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게 제 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 장르를 굳이 명칭을 붙이자면 반추상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붙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그런 멋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계관인데요. 그 전에 앞에 그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제게 장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저는 애초에 작업을 할 때, 뭔가를 표현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불규칙적이고, 그 점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계관. 다른 작가님들도 다 세계관이 있겠죠. 작품 세계가 있을 텐데, 제 거 세계관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심플한 것 같아요. 긍정 에너지를 담는 그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물론 저는 어떤 거를 표현할 때 거기에서 긍정 에너지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기왕이면 제가 이 담은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들도 되도록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거기까지가 저의 작품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